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과 미국이 오는 3월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여기에 극렬히 비난하면서 청와대를 1차 타격 대상으로 징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 정권이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한 데 이어 아예 노골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인민군 최고사령부는 2월 23일 한국군과 미군이 오는 3월 대규모로 실시하기로 한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등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발표하면서 선제적인 작전 수행에 돌입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혁명 무력이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모든 전략 및 전술 타격 수단들은 이른바 참수작전과 족집게식 타격에 투입되는 적들의 특수작전 무력과 작전 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그를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 수행에 진입할 것이다. 1차 타격 대상은 동족 대결의 모략 소굴인 청와대와 반동 통치 기관들이다. 우리 민족의 공동 제보인 핵 억제력과 우주 개발 성과물들을 피를 물고 헐뜯어대면서 이 땅에 핵 참화를 몰아올 미국 상존의 핵전쟁 살인 수단은 덮어놓고 끌어들이는 박근혜 역적 패당이야말로 이 땅에 살아 숨쉴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다. 하늘의 태양을 가려보려고 한 대역죄, 우리 삶의 토전을 없애버리려고 한 악행은 가장 참혹하고 가장 처절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우리의 중대 경고에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어리석은 군사적 망동에 매달린다면 그 근원을 깡그리 소탕해버리기 위한 2차 타격 작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2차 타격 대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제 침략군의 대조선 침략 기지들과 미국 본토이다. 날강도 미제와의 최후 결전을 위해 세기를 두고 다져온 우리식의 타격전은 이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기상천외한 보복전으로 될 것이며 만 가지 악의 소굴이 이 행성에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게 잿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군 관계자는 한미 양국군이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보여주는 강력한 대북 응징 의지에 대해 북한이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위협이 첨단 무기를 총동원해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과 미국의 대북제재 이행법안 발효,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고강도 대북제재 논의 등 북한을 향한 다각적인 압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수작전이나 족집게식 타격이 북한 정권의 핵심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최고 지도자 중심의 북한 독재체제 성격상 더욱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과정에서 거론되는 참수작전에 대해 최고 존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면서 한국과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맞불 성격을 띤 심리전으로 봐야 한다며 북한이 국지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1차 타격으로 지목한 청와대 타격 등은 실질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2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상황 점검당정 협의회에서 김정은이 최근 대남 테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테러와 지하철, 쇼핑몰과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원자력발전소, 공항 등 국가기관시설 대상 테러, 우리 정부 고위 인사나 반복 활동을 펼치고 있는 탈북자 대상 암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북한 정권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청와대와 미국 본토를 타격 대상으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 가능성에는 철저하게 대비해야겠지만 이러한 협박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미 양국의 압도적인 군사 역량은 북한의 얄팍한 협박에 위축될 정도로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 인권법이 2월 26일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무려 11년 만에 통과됐습니다. 한국은 북한 인권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국이면서도 그동안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커비 위원장이 이끄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4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북한 인권 보고서를 출간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 차원에서 자행되는 잔혹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공분했지만 정작 가장 직접적인 당사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없었습니다. 바로 북한 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엔이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이 관련 법안을 제정했지만 한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국회가 드디어 11년간 장기 표류돼 왔던 북한 인권법을 2월 26일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간 논란의 핵심이었던 북한 인권재단과 북한 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 산하에 설치하는 데 합의하는 등 이견 조율에 성공한 결과입니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이 안 되면 북한 인권 개선 노력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히려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 잘 안 되더라도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정부가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 국회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초당적 의원 그룹 창설을 주도했던 피오나 브루스 영국 하원 의원은 한국 국회 북한 인권법 처리 소식을 누구보다도 반겼습니다. 피오나 의원은 최근 북인권 유린에 이제 그만 외칠 때다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고문을 통해 북한 당국과의 인권 개선 논의를 단순한 선택의 문제나 정치적 제스처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며 세계 인권 선언문에 나온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국경을 넘어서는 것이고 지금 자유를 향유하는 우리가 바로 북한 인권 개선에 나서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한국 국회의 북한 인권법 통과는 늦었지만 잘된 일입니다. 이 법안 통과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압제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통일로 가는 길의 첫걸음이자 지름길일 것입니다. 영국 의회에서 김정은 정권의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고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주관한 영국 의회에 북한 문제를 다루는 초당적 의원 그룹 창설자이자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피오나 브루스 하원 의원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인권 유린에 대처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영국 의회에 설치된 북한 문제를 다루는 초당적 의원그룹 APPGNK는 2월 22일 런던 의회에서 북한 여성 인권 유린 해결을 주제로 공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컨퍼런스에는 탈북 여성인 최민경 씨가 참석해 북한에서 겪은 참상을 증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붙잡혀 북한으로 송환됐던 최 씨는 2008년 말부터 전거리 교화소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처음 1년간은 여성 수감동이 없어 한방에서 300여 명이 지냈다고 합니다. 그녀는 여성들이 교화소에 처음 들어오면 생리를 하지만 얼마 지나면 모두 영양실조에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생리가 끊긴다며 처음에 들어온 여성들은 속옷을 찢어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하고 속옷을 제대로 세탁하지도 못한다고 당시에 참혹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말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북한을 탈북해 중국으로 넘어간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 브로커들에 의해 중국 남성들에게 팔려가는 인신매매 실태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고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정권 수뇌부를 유엔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우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집권보수당 인권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피오나 브루스 APPGNK 공동의장은 정권 차원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여성 인권 유린을 더 이상 눈감아줄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함께 이 끔찍한 폭력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브루스 의원은 또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컨퍼런스 직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아무리 커다란 비용이 들더라도 북한의 인권 유린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국제사회는 중국에 대한 이러한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단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도전을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는 한편 나는 역사를 믿는다. 구소련 위성 국가들과 미얀마 등을 보라.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슨 차이가 있겠냐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실패라고 언급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기독교와 성공회,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뉴욕 일원 5개 종교 지도자들이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와 함께 2월 19일 범종교 통일염원의 날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단체들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열기를 확산시키자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와 뉴욕 한인교회협의회, 미주 한인여성목회자협회, 뉴욕 한인목사회, 또 대한불교조계종 미동부 해외특별교구와 미주동부 원불교 교구 관계자들은 19일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뉴욕 일원 동포들에게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 오는 3월 6일 범종교 초교파적인 통일염원 주일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평통은 지난 2013년부터 3월 첫째 주일에 통일염원의 날 행사를 열어왔고 2014년부터는 행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날 각 종교단체들은 예배와 미사, 강론 등 각 형식은 다르지만 조국 대한민국 통일염원이라는 주제로 성도들과 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정재건 뉴욕 평통 회장은 남북 통일은 동포들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많은 종교기관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김정일보다 잔인하고 포악하다. 북한은 국가라기보다는 컬트 집단이다. 미 국무부에서 20년 이상 북한과의 협상을 관장해왔던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김정일 정권에 대해 내린 평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셔먼 차관의 의견에 동감할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을 방문한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부차관은 일본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그의 부친인 김정일보다 잔인하고 포악하다. 김정일은 우리와 협상에 임하려고 했지만 김정은은 그런 기색조차 없다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과거 이란과의 핵 협상에 참여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란은 국제사회와 연결이 있었고 국가로서 기능하고 있지만 북한은 국가라기보다는 컬트 집단이라며 북한을 상대로 협상하는 쪽이 훨씬 힘든 부분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미국은 자국과 동맹국들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셔먼은 이에 앞서 VOA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김정은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김정은이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통해 얻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굳이 얻은 것이 있다면 국제사회에 관심을 끌었다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비핵화를 주제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진지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셔먼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대북정책 조정관을 맡아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함께 포괄적 대북 접근 방식인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지난 2000년에는 국무부 고문 자격으로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과 함께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미국인들이 북한을 최대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인데요. 최근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물론 미국에 대한 원색적인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2월 3일부터 7일까지 미 전역의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에서 16%가 북한을 최대 적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15%로 2위를 차지한 러시아, 14%를 기록한 이란, 12%에 그친 중국을 앞서는 수치입니다. 테러 조직인 이슬람 국가가 5%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에는 러시아가 18%로 최대 적국으로 꼽혔고 북한은 15%로 2위, 중국이 12%로 3위였습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이 조사에서 북한이 최대 적으로 지목된 것은 2005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한 데 이어 무기용 핵물질 제조를 위해 영변 원자로에서 폐 연료봉을 추출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이 미국인들에게 최대 적으로 꼽힌 것은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국제사회를 향한 이딴 도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정의의 불벼락으로 악의 본거지 미국을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겠다고 운운하면서 미국에 대한 원색적인 고발 협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인들 사이에서 북한을 호의적으로 본다는 의견은 8%에 그쳤는데요.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헌뉴스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에 외부 세계 정보가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톰 말리노프스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직접 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외부 정보를 더 빠르고 확실하게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19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북한 인권과 안보의 결합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말리노프스키 차관보는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민들이 다른 삶의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관리되어 온 전체주의 국가이며 우리는 대북 정보 유입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노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유엔의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 탈북 과정을 그린 영화, 걸그룹 소녀시대의 노래 등을 북한에 유입시켜 북한 주민들이 이를 보고 듣도록 할 것이라며 DVD나 MP3, 휴대폰, 태블릿 등이 북한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며 한국의 드라마와 외국 영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시켜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사령관이나 관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우리는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고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COI 위원장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에 유입시켜 주민들이 북한의 정권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알도록 해야 한다며 동독이 무너진 것은 외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동독 주민들 사이에 억눌린 감정이 폭발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커비 위원장은 이러한 대북 정보 유입 활동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한국 정부가 이제는 북한의 뉴스와 정보를 넣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OECD 산하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인 FATF는 북한을 6년 연속으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에게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FATF는 2월 19일 북한을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관련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2010년 2월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 조정한 이후 6년 연속 북한을 이 카테고리에 포함시킨 겁니다. FATF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여전히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 금융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 문제를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36개 회원국들이 북한 금융기관 및 북한 기업들과 거래할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고했습니다. FATF의 권고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강력한 대북 제재를 전방위적으로 모색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FATF 회원국들은 조만간 이러한 권고사항을 포함한 안내문을 자국 금융기관 등에 배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매년 FATF의 권고에 근거해 정기적으로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FATF는 지난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설립된 국제기구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 36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간첩이 미국에서 수출이 엄격하게 제한된 군사용 야간 투시경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려다가 체포됐습니다. 김성일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간첩은 2월 25일 유타주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08년에는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하는 등 미국에 침투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유타주 연방지방법원 디벤슨 판사는 2월 25일 무기수출통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한 정찰총국 간첩 출신 피고인 김성일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4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성일은 2015년 7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미군용으로 개발된 군용 야간 투시경 6쌍을 22,000달러에 중국으로 밀반출하려다 미국 수사당국의 함정수사에 적발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직전 호놀룰루에서 국토안보부 비밀요원에게 계약금 16,000달러를 현찰로 지불하고 야간 투시경 AN-PVS-7 모델 3쌍을 우체국에서 소포로 붙였습니다. 세관 신고서에는 장난감과 수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성일은 북한에서 태어나 2008년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한 이중 국적자로 미국 입국 당시에는 캄보디아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북한 정찰총국 간첩이 캄보디아 국적으로 신분을 세탁, 장기 암약하면서 세탁된 신분을 사용해 군사용 민간 물자를 북한으로 밀반입하려다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되어 재판까지 받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국제사회의 감시를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불법적으로 민간 물자를 반입해왔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미국의 대북제재 이행 법안과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안 등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더욱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지난 2월 22일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36년째 짐바브웨를 철권 통치하고 있는 독재자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의 92세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코끼리와 임팔라 요리가 나오고 무가베의 나이를 상징하는 92kg짜리 생일 케이크가 등장한 초호화 파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짐바브웨가 최악의 가뭄과 식량 부족으로 국민 4분의 1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극적인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는 초호화판 생일 파티를 벌인 늙은 독재자의 행태가 세계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한술 더 뜹니다.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맞아 북한은 속된 말로 돈잔치를 벌였습니다. 대동 강변에서 쏘아올린 불꽃놀이에만 300만 달러가 사용됐고 김정일 생일 경축 피겨스케이팅 대회를 위해 러시아 등지에서 선수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썼다고 합니다. 북한 정권은 2,300만 주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데 주민들에게는 터무니없는 노동력 동원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죽은 김정일을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탕진한 김정은은 짐바브웨의 살아있는 독재자 무가베보다도 더 한심해 보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